12번.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개 변수로 나타내져 있는 상태고 t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죠? dy dt 구해가지고 기울기 dy dx 해가지고 거기다가 t 자리에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그냥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x의 좌표 y 좌표 나오니까 그게 접점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면은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됐겠지? 2루트 2에서 만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2루트 2가 되겠죠, 그쵸? 넓이 구하면 넓이는 4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12번 문제가 약간 어려운데 12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와, 그러면 fx가 일단 x의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 함수인데, 문제를 읽어보면 나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x랑 같다라 그랬어. 이게 재호야 무슨 뜻이지? 주기? 주기가 아니라 뭔지 아는데. 그럼 저 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fx를 어떻게 잡아야 돼? x에다 마이너스 x. 자, 이거는 정확하게 딱 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x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게 같다란 얘기는 그 함수가 y축 대칭 함수, y축 대칭. y축 대칭 함수를 우리가 세 글자로 우함수라고 하죠. 우함수. 근데 얘가 이제 우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gx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a 코사인 x는 원래부터 우함수예요. 코사인은 원래 y축 대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다 상수 붙여도 얘는 원래부터 우함수야. 그러면은 앞에 있는 fx도 얘도 얘 나름대로 우함수를 이루어야 되는데, fx는 지금 4차 함수라 그랬잖아요. 다항함수가 우함수가 되는 경우는 그 다항함수가 어떤 차수만 갖고 있어야지 우함수일까? 아까 x 4차 함수라 했으니까 이걸로 시작했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뒤에다가 뭐 몇 x 세제곱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함수는 다른 말로 짝함수라고 하죠. 짝함수. 짝함수는 모든 차수가 짝수차인 항들만 갖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fx를 잡을 때 4차항이랑 2차항이랑 상수항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a라는 문자는 여기서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a 말고 b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fx를. 자, 그럼 fx가 이렇게 잡아졌다는 것은 gx가 이제 그 방금 쓴 fx 뒤에다가 플러스 a 코사인 x 요걸 붙인 게 이제 gx잖아.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하면요, 4x 세제곱 플러스 2bx, c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자, 이거는 12x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a 코사인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g 더블 프라임인데 x 제곱분의 g 더블 프라임에서 리미트 분해서 2가 됐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돼가지고 x 제곱분의 12x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a 코사인 x. 여기서 어떻게 재우야? g 더블 프라임 0이고 위에다 0 넣으면 0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 또 미분, 여기서 또 로피탈로 풀었어? 뭐 로피탈로 풀어도 되고요. 일단 요거를 딱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냥 딱 얼마로 고정돼 있어? 12로 고정돼 있잖아. 12, 그치? 그러면 12 앞으로 빼버리고 생각하면은 12 플러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2b 마이너스 a 코사인 x인데 x 제곱분의, 그럼 x가 0으로 가서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x가 0으로 가면은 코사인 x는 1로 가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2b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 2b 마이너스 a가.
그쵸? 그래서 2b-a가 0입니다. 다시 말하면 a가 2b하고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a 자리를 내가 2b로 바꿔치기를 하면 그러면 분자를 2b 괄호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요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우리 극한에서 많이 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등장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요거 처리해야 되잖아. 그치? 뭘 곱해서?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서 처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주고 여기도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주면 분자 요만큼이 사인 x가 되죠. 사인 제곱 x가. 그러면 그 사인 제곱 x랑 밑에 x제곱은 그대로 1로 가잖아. 그치? 1로 가고 자,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요거 1 플러스 코사인하고 2b가 남았으니까 x가 0으로 가면 2분의 2b가 되겠네. 그러면 b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앞에 지금 12를 빼놓고 12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서 b가 된 거니까 자 결국은 12에다가 b를 더한 거 그것이 지금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그게 2가 된다 그런 겁니다. 가조건에서. 그쵸? 얘가 2다. 2니까 b 값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네, 선생님. 예. A가 왜 2고요? 왜냐면 요게 수렴을 해야 되잖아. 요 극한이 수렴을 해야 되잖아. 아, 그럼 x가 0으로 가도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예. 그죠? 근데 x 0 집어넣으면 코사인이 1 되니까 2b-a가 0 돼야 돼서 자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구했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f'1을 구하라 그랬는데 f'1이면은 아까 전에 fx가 요거였잖아. 그지? 그리고 f'이면은 요거잖아요. 요만큼만 쏙 보면 요게 f'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 b 값만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지금 f'이니까 f'x를 다시 한번 쓰면 4x 세제곱에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x 이렇게 된 거고 그럼 f'1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1번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우함수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함수 말고 또 누구 있지? 우함수랑 같이 배우는 거? 기함수 있죠? 기함수. 기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지? 똑같이 만약에 g로 쓴다면 gx가 마이너스 g 괄호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렇죠? 요게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인 거고 요렇게 생긴 식은 우함수.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인 거고 자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78쪽에서는 몇 번 해볼까요? 질문을 받아볼까? 13번에 디귿 기억 니은 알겠어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거의 의미를 알아야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판단을 내려 나갈 수 있는데. 재우는 이 식의 의미를 아나? 풀어서? 예한이는 요 식의 의미를 아나? 요 식이 무슨 뜻일까요? 봐봐. 내가 함수를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x1을 잡고 이렇게 쓰면 좀 그렇다. 자,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x1을 잡고 여기다가 x2를 잡아볼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고 그 다음에 x1 더하기 x2를 더해서 2로 나눴다. 이것은 x1과 x2의 어디를 말하죠? 딱 중간을 말하지. 딱 중간. 그래서 여기가 2분의 x1 플러스 x2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요 초록색 라인 있잖아. 요 초록색 라인에서 이 함수랑 만나는 지점 있지. 그럼 요 지점의 함수값, 요 지점의 함수값을 지금 나타내는 게
f 괄호 2분의 x1 플러스 x2죠. 요렇게, 그치? 그럼 이건 뭘까요? f에다가 x1을 집어넣은 값, 그러니까 여기 값을 말하는 거잖아. 요 값. 이게 fx1이고, 그 다음에 fx2는 x2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요 값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요 값이 fx2야. 그러면 우변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놈과 이놈의 중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얘와 얘의 중간. 그러니까 y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 둘의 딱 중간이면 여기쯤에 있겠지. 여기쯤에 요렇게. 그지? 요렇게. 요 빨간 라인이 지금 얘와 얘의 중간.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초록색 라인은 얘와 얘의 중간 얘기하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요 지점이 뭐냐면 요 지점이 2분의 fx1 플러스 fx2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초록이 빨강보다 위에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이 만족하지 않는 상황은 언제일까? 똑같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함수더라도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거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 초록색 값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찍히겠죠. 그죠? 요 핑크색 값은 똑같이 여기 높이에 있을 거예요. 그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핑크색처럼 그려진 경우에는 이 부등호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치? 지금처럼 이쪽이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그린 것처럼 어떻게 생긴? 위로 볼록인 그래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뭘 찾으라는 거냐면 기억부터 리을 중에서 임의의 두 실수라 그랬으니까 항상 위로 볼록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러분 아볼, 위볼은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 더블 프라임.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이계도함수가 항상 0보다 지금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f 더블 프라임 x가 자 위로 볼록이면은 더블 프라임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건가? 위로 볼록인데? 위로 볼록이면은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쵸? 항상 0보다 작은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두 번 미분한 다음에 걔가 항상 0보다 작은가 이거를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역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한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잖아. 12x 제곱, 그죠? 근데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긴 이차함수야? 꼭지점이 마이너스 2면서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요, 그치? 무조건 0보다 작은 거지, 그치? 이게 맞는 말, 기억 맞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내려올 거고 또 미분하면 또 내려오니까 똑같아요, 얘랑. 더블 프라임이 얘랑 똑같아. 그러면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놈은 요 놈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니 없겠니? 뭐 그릴 필요는 없겠다.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생각해보면은 2의 x제곱은 요렇게 올라가는 지수함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요렇게 내려오는 지수함수거든요. 그럼 0을 기점으로 서로 대소관계가 바뀌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 y 값의 부호가 바뀌지 않겠어? 그죠? 얘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인 상황에서 거꾸로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인 상황으로 바뀌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0지점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럼 증가감소가 변할 테니까 항상 그러니까 아볼 위볼이 변할 테니까 항상 위로 볼록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도 두 번 미분해 보면 이거 두 번 미분해 봤니, 명준아? 일단 한 번만 미분하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된 게 한 번 미분이죠. 그죠? 또 미분하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고 분모 미분하면은 여기가 2x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이거 전개시키면은 이렇게 전개되면서 이거가 얘랑 없어지지 않나? 그러면은 이렇게 분배되면은 마이너스 2x제곱이네, 분자가. 그러면 분모는 2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2x제곱이잖아. 분모는 무조건 양수죠. 분자는 무조건 음수죠.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항상 0보다 작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면 디귿이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 요렇게 두 개 고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해결됐어? X1, X2 둘 중에 뭐가 더 크지도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거. X1, X2 중에 뭐가 크냐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나요? X1이 왼쪽에 있든 X2가 왼쪽에 있든 그게 뭔 상관이야? 여기서 X1, X2 자리 바꿔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 그래프가 X1에서 나왔잖아요. X2. 이걸 근데 바꾼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져? 똑같죠? 아무튼 이런 식이 나오면 이거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표현하는 식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할까요 말까요? 답이 4번 맞았어? 아니 이거 그냥 풀죠. 우리 병준이가 맞았으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아, 15번 15번을 틀린 사람은 공점. 거울 보고 반성해야 된다. 이거 공짜 문제네요 이거는. 공짜 문제, 공짜 문제. 이 지금 번이네. 프라임과 더블 프라임을 곱해가지고 0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지? 근데 프라임은 뭘 보면 알 수 있고 그 점에서의 증가 감소를 보면 알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은 아볼, 위볼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예를 들면 A 같은 점을 보자면 A는 지금 증가하는 중이야, 감소하는 중이야? 증가하는 중이지. 그럼 프라임이 양수겠죠? 그 다음에 A가 있는 요 위치는 아래로 볼록인 구간인가요? 위로 볼록인 구간인가요?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되는 구간 중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겠죠? 그럼 얘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그치? 자, B는 볼 필요가 없는 게 극점이잖아요. 극점이면은 프라임이 0일 거 아니야. 그럼 뭐 딴 거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 마찬가지로 D도 극점이니까 확인해 볼 필요 없고, C점이 뭐야? C점이 변곡점이래. 변곡점이면 더블 프라임이 0 아니야? 그럼 얘도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남은 거 2밖에 없잖아. 2가 답입니다, 그쵸? 5번. 얘는 증가하는 중이고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기 때문에 플러스에 플러스가 되죠. 이거 안 풀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진짜 놓치면. 자, 16번. 16번은 제우 맞았니 이거? 16번은 아니 풀까 말까? 네, 이거는 풀지 말죠. 시험 범위는 맞아요. 그러니까 적분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적분은 뭐밖에 없냐면 삼각함수 적분만 들어가 있거든. 삼각함수 적분까지는 들어가잖아. 그치? 이게 치환 적분 나오기 전에 나올 거거든요. 삼각함수 적분이. 그치? 근데 저희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근데 적분이 아예 안 나가니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치?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대. 응? 적분은 이제 일단 뭐 시험 끝나고 나서 해야죠. 아, 니네 시험 범위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얘네가 시험이 엄청 빨리 시작이거든. 25일날 시작이잖아. 그 뒤에 일주일 동안 하면 되죠. 이렇게 중간중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 나오면 풀어보면 되고, 우리가 그 치환 적분 전까지는 적분 내용이 진짜 조금이잖아. 나 지금 이 문제에 필요한 것도 뭐만 알면 되냐면, 우리가 sin x를 미분하면 뭐죠? 미분 이렇게, 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썼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미분 썼었죠. 그러면 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다? 요거를 그대로 거꾸로 되돌리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코탄젠트 x는 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시컨트 x를 미분한 게 시컨트 탄젠트였고, 그 다음에 코시컨트 x를 미분한 게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였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오른쪽 거를 이제 적분하면 왼쪽 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다른 부분들은 술술 넘어갈 거고,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나 빈칸에 들어갈 게 그냥 요 부분적으로만 볼게요. 요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요 분수를 재호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거잖아.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제곱 x잖아.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코탄젠트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코탄젠트 제곱이야. 여기가 코탄젠트 제곱 x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지금 요거를 쓴 건데 요거를 지금 나눠서 쓴 거죠. 사인이 두 개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하나 쓰고 사인분의 1 하나 쓰고 이렇게 나눠 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얘를 적분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가 빈칸에 들어갈 것은 위에 부분을 잘 보시면 가는 마이너스 1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적분을 할 건데 뒤에 있는 코탄젠트 x, 코시컨트 x 있잖아. 이 코탄젠트 x, 코시컨트 x는 우리 아까 미분했을 때 얘를 미분한 게 요거잖아. 그치? 그럼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죠. 근데 여기 앞에 인테그랄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걔가 붙어가지고 지금 코시컨트가 된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끝났고 이제 얘를 적분하면 되는데, 코탄젠트 x는 어떻게 적분해야 될까요? 코탄젠트 x는 이쪽에 코탄젠트 x로 끝나는 애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코탄젠트 x는 직접 적분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포인트거든. 코탄젠트 x를 잘 적분할 수 있니? 그것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코탄젠트 x를 직접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봐야 될까? 탄젠트 분의 1로 해도 소용이 없고 그걸로 그 사인 분의 코사인으로. 그래서 이거를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제곱 x로 볼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얘를 어떻게 바꿔요? 응? 코사인을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그치? 그러면은 사인 제곱 x분의 1이니까 사인 제곱 x분의 1은 뭐예요? 사인 제곱 x분의 1 코시컨트 제곱 x죠? 그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렇게 바꾸면 그러면 이제 코시컨트 제곱은 어때? 여기 있잖아. 코시컨트 제곱은. 그치? 그럼 코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탄젠트 x가 되고 1은 적분했으면은 x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인테그랄 앞에 마이너스 하나 있었잖아. 그래서 다 빈칸에는 요 놈에서 부호를 바꿔가지고 코탄젠트 x 플러스 x가 들어간다. 그거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마 나머지 빈칸들은 이제 계산하면 다 나올 거예요. 해보시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상호도. 17번은 이거 저거 쪼개가지고 분수 치환해서 적분하는 거거든. 시험 범위 아니고, 내려가서 밑에 논술형 1번으로 가볼게요. 자, 논술형 1번에 y는 x의 x분의 1제곱이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이거의 최대값 구하려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저거 미분 어떻게 하더라? 맞아, 이거 로그 미분법으로 미분하는 거죠.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ln을 취해가지고 ln y는 ln x의 x분의 1제곱이니까 앞으로 당겨.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 있고, 그러면은 x분의 ln x 이렇게 볼 수 있죠. x분의 ln x, 그치? ln y가 x분의 ln x. 자,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할 때 얘를 x에 대해 미분하잖아. 그럼 이쪽은 뭐라고 써야 돼요?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y에 대해 미분하면 y분의 1인데 우린 x에 대해 미분하는 중이니까 거기다가 dy dx를 붙이자 그랬잖아. 그 dy dx를 다르게 y 프라임이라고도 쓰니까 좌변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 이제 분수 미분이야. 그치? 그러면은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1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 dy dx니까 dy dx 그러니까 y 프라임은 y가 한번 곱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y가 곱해지면 y는 x의 x분의 1제곱이었기 때문에 x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곱해지고 그리고 뒤에 이제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우리가 미분을 한 이유는 얘를 이용해 가지고 fx의 증감을 보는 거니까 이거의 부호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생겼지만 x가 0보다 큰 범위니까 x의 x분의 1제곱 이거 무조건 뭐가 보장돼? 무조건 양수, 그치? 분모에 있는 x제곱도 무조건 양수. 결국 부호를 결정하는 부분은 누구다? 1-ln x 부분이 부호를 결정하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로그 함수인데 감소하는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요 지점은 2가 되겠습니다. 그쵸? 2.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증감표를 그리면 x 값이 2를 기준으로 해서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은 이렇게 써주고 2를 기준으로 해서 f'x가 여기서 0이 됐었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래서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2를 직접 대입하면 얼마야? f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x값이 0보다 크다니까 이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x가 0에서의 우극한이 fx의 우극한이 0이라고 말했죠. 그쵸? 그럼 요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대략 이제 그래프가 0에서는 이렇게 뻥 뚫려 있겠죠. 함수값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극대를 찍을 건데 걔가 2의 2분의 1제곱이고 거기서 극대를 찍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음수로 내려갈 수 없구나.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아마도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겠지. 자, 아무튼 포인트는 2에서 가장 컸고요. 거기가 극대이자 최대였다는 게 포인트야. 2에서 최대였다. 이것만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이 그대로 1번 답이고요. 2번, 3번도 이제 이 결과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거거든. 방금 우리는 y는 x의 x분의 1제곱의 그래프를 대략 봤잖아. 2에서 가장 컸잖아. 그죠? 그러면은 2에서 가장 컸으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 당연히 제일 크겠죠. 그럼 누구랑 비교해도 얘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의 2분의 1제곱보다는 2의 2분의 1제곱이 더 크다가 맞는 거죠. 얘가 최대값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고 그 다음에 3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이렇게 최대를 찍고 쭉 내려가잖아. 그치? 여기서 최대를 찍고 쭉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2라는 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어떻게 돼? 그 값이 작아지는 거야. 그치? 그 값이 작아지는 중인 거니까 2023 집어넣는 것보다는 2024 집어넣는 게 더 작겠지. 여기서 멀어졌으니까. 그래서 2023에 2023분의 1제곱이 더 큰 겁니다. 2024에 2024분의 1제곱보다. 그치?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논술형 2번. 자, 요 문제는요. 자, 요 함수에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 싶은데 그래프를 잘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범위는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y''은 예안이 해봐. 2x 그대로겠지? 예. 그 다음 플러스 2s
2x제곱 사인 x 음 플러스 사인 x 그치. 그럼 요거 이제 묶어서 정리하면은 괄호 안에가 뭐가 돼? 2 sin x가 되네. 요렇게. 그러면 결국 앞에 있는 부분은 2의 x제곱까지는 부호에 영향 안 주잖아. 그러면은 사인의 부호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인의 부호. 그렇죠? 그럼 사인 그래프 그대로 요렇게 생기는데 여기가 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요 함수의 증감표를 그려보면은 x가 0, 그 다음에 파이 2분의 파이. 자, f 프라임 x가 0일 때 얼마인가? 0일 지금 정의역이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일 때 함수값 구하기 위해서 요 첫 번째 식에다 그대로 0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인가요? 아, fx가 그지? fx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f 프라임은 0 파이에서 0이고 부호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fx가 파이에서는 얼마인가요? 파이. x에 파이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요게 코사인 파이에 마이너스니까 1 되니까 2의 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의 파이 제곱. 자, 2파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파이. 사인은 사라지지만 코사인 2파이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아니야,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된다. 아,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가 여기가 지금 0이고 뭐 여기를 파이라고 하고 여기를 2파이라고 한다면 0에서는 마이너스 1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찍었고 파이에서는 2의 파이 제곱이니까 뭐 요즘 이렇게 올라왔고요. 2의 파이 제곱. 그랬다가 2파이에서는 저기 아래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 그쵸? 얘가 대략 한 2.7에 한 6제곱 정도 되는 거잖아. 그지? 꽤 큰 숫자예요. 절대값이. 이렇게 된 거니까 저기 아래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요렇게 내려가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다. 여기가 요렇게 되고 여기가 요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가 2의 파이 제곱이고 여기 밑에가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이고. 이 그래프 잘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최대값은 2의 파이 제곱이죠. 2의 파이 제곱.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저 수련 이렇게 쉬워요. 그럼 밑에 2번 해봐 이제. 아, 쉬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1번을 활용해가지고 뭘 찾으라 그랬냐면 요 그래프가 t와 같다.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사실 이게 그래프를 완전히 그려놨다면 뭐 이것도 쉽죠? 그죠? 위에 있는 그래프에다가 이제 t라는 상수함수를 하나 추가하자는 얘기잖아. 상수함수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지금 요렇게 생긴 요 그래프와 내가 추가하는 상수함수, 자, 이렇게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하나 추가한다면 이 y는 k하고 요 파란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을 보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개 해놓은 거구나. 그치? 자, 근데 생각해봐. 자, 얘가 k가 지금 k 값이 굉장히 작은 음수일 때는 k가 여기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다가 처음으로 교점이 언제 생겨? 띵.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이 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교점이 하나가 생기죠. 그래서 교점 하나가 쭉 유지가 되다가 여기에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점이 두 개가 되죠. 여기가 얼마였냐면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치? 마이너스 1 됐을 때 교점이 두 개로 늘어났고요. 그러다가 더 올라가면 교점 두 개 하다가 여기서 몇 개 되고 한 개 되고 그 다음 사라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K에 대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거든. K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교점의 개수 변화하는 과정을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를 K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문제에서 GT라 그랬죠? K가 아니라 T구나 얘가. T. 여기를 T라고 놓고 자, T 값에 따라서 이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건데 기준이 되는 지점이 여기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의 파이 제곱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자,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이 되기 전까지는 교점이 몇 개였다가 0개였죠. 쭉 0개로 오다가 여기가 되는 순간 교점이 하나로 늘어났죠. 그죠? 하나로 늘어났어. 그래서 하나가 쭉 유지가 되죠. 하나가 쭉 유지가 되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교점이 2개로 늘어나죠. 교점이 2개로 늘어났어. 그래서 교점 2개가 쭉 유지가 되다가 2의 파이 제곱이 되는 순간 교점이 몇 개가 됐어요? 딱딱 요 순간 교점이 1개로 줄었죠. 1개로 줄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0개로 떨어져가지고 그 뒤로 0개로 쭉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 그린다면 정확하게 그 GT가 불연속인 지점이 여기 세 군데라는 거 보이고요. 요 그래프를 그대로 그냥 식으로 옮기면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인 지점이고 여기가 1인 지점이고 그러면 자,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옮긴다면 GT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GT는 0 아니면 1 아니면 2인데 0이 되는 구간이 언제냐? t 값이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보다 작거나 또는 2의 파이 제곱보다 t 값이 더 클 때 그때 0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이 되는 구간이 언제냐면은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얼마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저기 뒤에 요 순간 한번 오잖아. 그지? 1 되는 순간 한번 오니까 2의 t가 2의 파이 제곱일 때 요렇게 써주시면 이게 1 될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의 파이 제곱보다 작은 순간 요렇게 해야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래프를 먼저 쭉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식을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요걸 먼저 그려놓고 쓰는 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불연속인 t의 값을 어떻게 보여요? 구했잖아. 지금 여기 불연속인 t의 값이 여기잖아. 그치? 응. 변동이 생기는 순간이 불연속인 거지. 그치? 점프를 뛰니까. 자, 그래서 요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그 기출을 다음 시간에는 80이랑 81만 풀어와 봅시다. 그러니까 기출을 한 회차를 다 풀려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기출 풀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80쪽하고 81쪽 이렇게만 한번 풀어와 보세요. 이제 거기까지 문제들은 좀 꼼꼼히 풀어보시고 자, 앞에 교재가 10쪽까지 숙제였는데 10쪽까지 다 풀었나요? 재우 다 풀었고 병준이는 질문 2개 어떤 거? 7쪽에 25번에 25번 1번도 7쪽에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번은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함수 gx를 구해보자 그랬네요.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먼저 원래 함수를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거를 x는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려면 1부터 넘겨가지고 y-1은 x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주고 세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뭘 씌워야 되겠어? 세제곱근을 씌워야 되겠죠. 세제곱근. 그럼 세제곱근 y-1은 x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요 상태까지는 아직 식의 모양을 바꾼 것 뿐이잖아. 이제 거기서 이제 x랑 y를 바꾸는 순간 역함수가 되는 거죠. x랑 y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y는 세제곱근 y-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역함수인 거니까 gx는 세제곱근 x-1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f0과 f'0의 값을 구해보자. 이건 그냥 구하면 되죠. f0이 얼마고? 1이고요. f'0은 0이다. 자, 그럼 그때 3번 f'ga가 0을 만족시키는 a에 대해서 여기 x는 a에서 gx가 미분 가능한지 알아보자 그랬잖아.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g'a라는 값이 존재해야지 이 g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g'a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f' ga 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방금 앞에서 조건이 뭐였냐면은 f'ga가 0을 만족시키는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0이 돼버리면 이 분수의 값은 뭐가 돼?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선 미분이 불가능해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요 지점 있잖아. 요 지점. 요 지점의 순간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일자로 쓰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일자로 쓰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몇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런 거예요. 예.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10쪽에 40 몇 번? 46번. 자, 10쪽에 46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그러면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f'x가 일단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fx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그랬으니까 f2가 1이라는 거고 f'2가 1이라는 거죠. 그쵸? 그럼 그때 함수 f2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다. 그러면은 f2x의 역함수가 gx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얘랑 얘를 합성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를 합성하면은 항상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을 합성한다는 것은 여기 x자리에다가 이 gx를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여기 x자리에다가 f2x를 넣거나. 그치? 근데 이제 이대로 가도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2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 좀 까다롭단 말이죠. 그래서 f2x를 우리 전에 풀 때도 얘를 어떻게 했더라? 얘를 hx라고 이렇게 치환해 놓고 갔었어. 그치? 그러면 아무래도 역함수를 다루기 좀 편해지니까. 네. 2,1 지나가니까요. 자, 그러면은 hx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f2가 1이었으니까 h1이 1인 거죠. h1이 1. 그죠? 그 다음에 f'2가 1이잖아. 자, 생각해봐. f'2면은 얘를 미분하면 f'2x 하고 거기다 곱하기 2 한 거. 그게 h'x잖아요. 그죠? hx를 지금 이거라고 지금 치환하는 중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f'2에다가 2 곱한 게 h'1과 같겠죠? 다시 말하면 h'1은 얘가 지금 1이니까 2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맞죠? 그래서 hx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놓을 수 있다. 근데 그 hx가 요 gx하고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gx 위에 점 1,a에서 그랬으니까 자, gx라는 함수에다가 x에 1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우리는 g랑 h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h라는 함수에다 a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라고 바꿀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h1은 1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a는 얼마구나? a는 1이구나. 그치? a는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g'1이 궁금한 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1,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g'1이 궁금한 건데 g'1은 h'g1분의 1이죠.
근데 G1이 얼마였고? G1이 방금 전에 G1이 A가 1이라고 찾았잖아. 얘가 1이었고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면은 H 프라임 1분의 1인데 아까 H 프라임 1이 2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A 값은 1이고 B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10조까지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은 그 뒤로 넘어가서 11쪽부터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건데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봤을 때 접선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자면 세 종류, 문제 유형이 세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 이게 제일 간단한 모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점은 안 나왔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부터 그은 접선에 관련된 문제. 그치? 크게 유형이 세 가지인데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뭐 제일 쉽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항상 제일 궁금한 건 접점의 좌표니까. 그래서 접점의 좌표는 그냥 t, ft, 이 접점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풀면 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m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돼? f't가 m입니다. 여기서 t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t값을 구하면 그게 접점이 구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곡선 밖의 한 점, 뭐 a, b라는 점에서부터 그은 접선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까지 써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는 처음에 접점의 좌표를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f't로 잡고 그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써야 되죠. 그지? 접선의 방정식 y는 f't 괄호 x 빼기 t 플러스 ft 요거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a, b를 뭐 해가지고 요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t를 찾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무튼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결국은 t가 나와야 풀리는 거예요. t, 접점의 좌표. 그쵸?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51번에 2번을 한번 볼게요. 51번에 2번. 51번 문제는 방금 말한 1, 2, 3번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돼? 기울기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지? 2번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51번에 2번을 볼게요. 51번에 2번.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써있어. 그럼 이제 접점의 좌표를 잡겠습니다. 접점을 t,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뭘까 이하나? 접선의 기울기? 미분하면 뭐예요? x 플러스 2제곱 t로 바로 갈게. 어차피 t 집어넣을 거니까. 요거 제곱분의 G제곱 플러스 2t 얘 미분하고 얘 곱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럼 t 플러스 2 아닌가? 네. 2 플러스 빼기 얘 미분하고 얘 그대로니까 2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그러면 t 플러스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네, 여기 앞에 1인가? 아니죠. 뒤에가 1인가? 안 돼. 여기가 1인가? 그치? 자, 그러면 t 플러스 2의 제곱분의 얼마가 돼요? 1 되지, 그치? 자,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인데 문제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1이다 라고 놓고 여기서 t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재호야, 그럼 얘를 1이라고 놓고 이제 t값을 찾으면 t값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네, 요렇게 두 개의 t값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접점의 개수와 접선의 개수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접점이 두 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답도 몇 개 써야 돼요? 두 개 써야 돼요. 접선 두 개 써야 돼. 자, 그래서 t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죠? 또 하나의 접점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접점이 있는 거고 어쨌든 기울기는 1이라고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답 쓰면 되겠네. 그치? 자, 기울기가 1이야. 그럼 y는 x 플러스 3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5가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두 개가 51번에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52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산 안 하고 그냥 풀면 좋겠어. 기억나니 이거 52번? 예전에 우리 그 중단원 대단원 이거 풀면서 자,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접선들 중에 2의 x제곱이라는 함수 있잖아요. 요 함수에다가 0,0에서 그은 접선 요거는 외워주고 있는 게 좋다 그랬었잖아. 기억나니? 재우 기억나? 그치? 요렇게 생기는 게 지금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인데 0,0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으면 요렇게 접선이 그어질 거잖아.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때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1,2가 된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쵸?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우리가 편하다 그랬지.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것도 아는 거예요. lnx는 이 녀석의 뭐니까? 역함수잖아. 그러면 lnx는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은 0,0에서부터 여기다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그때의 이 초록색 직선은 이 빨간 직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기울기가 역수가 됩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얘가 2x였다면 얘는 y는 2분의 1x가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아까 전에 접점이 1,2였잖아? 그럼 얘의 접점은 뭐가 돼? 뒤집히죠. 2,1로 뒤집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머릿속에 딱 그려놓을 수 있다면 여기 뭐 그냥 바로 보자마자 답은 y는 2분의 1x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걸 외우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정석으로 풀려면은 얘를 이제 미분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모양까지 다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3번 유형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정석으로 푼다면 접점의 좌표를 이제 t, ln t 이렇게 잡고 출발해야 되잖아. 그지? 접점을 이렇게 잡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겠어? t분의 1이겠지, 그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t분의 1 괄호 x-t 플러스 ln t잖아. 거기다 이제 0,0을 어떻게 해서? 대입해. 그럼 여기 0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니까 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ln t잖아. 그럼 넘기면 t가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맞나? 2죠, 2. 넘어가서 부호 바뀌었으니까, 그치? 접점의 좌표가 2,1 나오는 거고, 그럼 그거 여기를 접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울기가 이제 요것도 이제 2 들어가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함수 찾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원래 과정인데, 근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지수 함수의 0,0에서부터의 접선은 이거야 라고 외워두면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다면 이것도 사실은 외워진 거다라는 거죠. 역함수 관계니까. 그래서 바로 답을 쓸 수 있다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54번 여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보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뭐 매개 변수로 나타낸 거 음함수 미분법인데 미분해가지고 dy dx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 찾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의 그래프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증간표 그리고 해가지고 그래프 그렸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병준아 F'은 F에 대해서 뭘 알려주나? 증가감소를 알려주고 또 극값을 찾을 수 있고 그지? 그러면 재호야 더블' 뭘 알려주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알려주고 또 무슨 점도 찾을 수 있다? 변곡점도 찾을 수 있지. 이하나 변곡점은 어떻게 찾아야 돼? 이하나? 변곡점은 어떻게 찾아야 돼? 더블 프라임이 0이면 무조건인가? 더블 프라임이 0이기만 하면 무조건 변곡점인가? 그러면 극값도 F'이 0이기만 하면은 거기가 극값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A에서 극대나 극소를 가져요? 아니잖아. 뭐가 필요해? 재호야 뭐가 필요해? 응? 그러니까 만약에 F'A가 0입니다 하면은 무조건 X는 A에서 극점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극값을 갖는다라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병준아 미분해서 0이면 그 지점에서 무조건 극값을 가져?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이거는 진짜 기본에 대해 해당되는 질문이야. 최고차는 상관없어. 미분해서 0 되는 거 확인하고 그 지점의 전후에서 무슨 변화가 생겨야 돼요? 부호가 바뀌어야지 극점이지. 그치? 미분해서 0 됐다고 해서 거기가 무조건 극대 극소냐? 아니잖아.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극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찾으려면은 미분해서 0이 되고 그 지점의 전후에서 부호가 변화가 생겨야 극점이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가 생기는 거고? 극대점이 생기는 거고, 그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뭐가 생기는 거고? 극소점이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변곡점도 그래요. 변곡점도 더블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곡점이 아니라 더블 프라임이 0인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변했을 때 그때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지, 그치? 자, 6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계도함수를 활용하여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왜 극값을 구하는데 이계도함수까지 활용하라고 했을까? 변곡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계도함수를 보면 변곡점도 물론 찾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함수의 오목과 볼록,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알 수 있잖아. 그치? 전에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만약에 F'A가 0이야. 근데 F'A가 0보다 커.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된다면 그러면 A에서 극대일까 극소일까?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 게 뭔데? 뭔데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 게?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 게 저거죠. 아래로. 그래,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극값은 누구야? 극소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된다면 극소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뒤집힌다면 위로 볼록한 상황에서 극값이 나온 거잖아. 그럼 극대가 되는 거고. 그치?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2번, 62번에 2번. 요거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62번에 2번. 너 뭐 삼각함수라고는 담 쌓을 거야? 미분하면
1 플러스 2 코사인 x잖아. 그럼 그 값을 찾을 거니까 이제 이게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뭐 바로 그래프부터 튀어나와야죠. 이렇게 그래프, 코사인의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잖아.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는 당연히 플러스 2분의 1과 대칭 관계를 활용하면 되겠죠. 근데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첫 번째 지점, 여기가 얼마예요? 60도. 그러면은 3분의 파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여기는,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3분의 2 파이 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쪽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니까. 그치? 3분의 2 파이, 3분의 4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야 돼. 나는 못 찾아 이러고 있으면 계속 못 찾지. 3분의 2 파이, 3분의 4 파이. 자, 근데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라는 지점에서 극값을 갖는데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가 궁금하잖아. 예. 그래서 뭐까지 해보자. 이해서. 이계도함수까지 찾아보자. 3번 더 미분을 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2 sin x가 되죠.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자 이계도함수에다가 3분의 2파이를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 sin 3분의 2파이죠. 그죠? sin 3분의 2파이 이거는 sin 3분의 파이랑 똑같지? 그지? 왜? 뭐 그래프로 생각해봐도 요게 sin 그래프인데 sin 그래프는 3분의 2파이면은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2파이잖아. 그치? 높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3분의 파이니까 어쨌든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3분의 2파이를 이계도함수에 넣었을 때 그 음수가 나왔으니까 극대다 극소다? 극대다. 그쵸? 극대다. 그래서 극대값을 얘기할 때 F자리에 3분의 2파이를 넣은 것을 대답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3분의 2파이를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치? 반대가 그러면 극소가 되겠네. 그치? 극소 값을 구할 때 F 3분의 4파이의 값을 대답하면 되겠고 그러면 3분의 4파이 하고 사인에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그쵸? 그래프 그려놓고 찾을 수 있잖아. 3분의 4파이니까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계도함수를 동원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갈 시간이고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거. 그래서 앞쪽에서는 15페이지까지만 풀어와 봅시다. 15페이지까지. 그리고 아까 전에 기출은 81, 82 이렇게 한 장만 풀어와 보자 그랬죠. 그죠? 요거까지 토요일까지 잘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